네, 안녕하세요.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팀 김대훈 차장입니다. 아리백 이행 지원 및 재생에너지 보급 사용 확대를 위한 정기 신사업 제도인 재생에너지 정기 공급 사업 직접 PPA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 소개, 배경 및 개요, 거래 구조, 참여 자격 및 절차, 제도 운영, 특징 및 비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간 소개입니다. 전기사업법 35조에 따라 전력시장과 전력개통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등 전력시장 참여자에 의한 회원 조직입니다. 전력거래소는 크게 전력시장 운영, 전력개통 운영,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실시간 급전 운영 등의 업무를 주요 핵심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 일명 직접 PPA 제도와 소규모 전력 중개 시장, 예측 제도, DR 시장, REC 시장,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지능 사업 등을 신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 제도 직접 PPA 배경 및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기업의 아리백 참여 기반 확대를 통한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을 위해 직접 PPA 도입이 추진되었습니다. 21년 4월 전기사업법 개정이 되었고 21년 10월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22년 12월 시스템 전면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23년 하반기에는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통하여 회원 PPA 참여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 제도는 2030 NDC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른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중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 글로벌 에너지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고 탄소 중립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서 직접 PPA 또한 사업자들의 참여 의지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리백 이행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다국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탄소를 저감하여야 하였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스코프 3 전체 공급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저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플, BMW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을 하게 되면 그 협력업체들이 1차 벤더, 2차 벤더 같은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전부 영향을 받게 되어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국가에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100기가와트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30년 60%, 2040년 90%,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이행 목표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리백 이행수단 마련입니다. 글로벌 인증 아리백 이행수단은 크게 자체건설, 지분투자, PPA 제도, REC 구매, 녹색요금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글로벌 추세는 아리백 이행을 위해서 이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자체건설이나 PPA 제도를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리백 리포트를 보더라도 PPA 거래가 크게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력시장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력시장은 발전 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거쳐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판매 사업자는 발전 사업자에게 구매한 전력을 전기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전력거래소는 발전량을 소비량에 맞게 조절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럼 직접 PPA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에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발전 사업자에게 구매한 전력을 전기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남는 전력은 전력 시장에 판매를 하고 부족한 전력은 전력 시장 또는 판매 사업자에게 구매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참여 자격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설비 용량 1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1MW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발전기를 합산하여 1MW를 초과하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여 가능 발전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 6개의 재생에너지입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과 같은 관련 분야에 기사 2명 이상의 상시 근무 인력을 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자는 직접 구매자, 전력 시장에 직접 구매를 하는 직접 구매자는 수전 설비 300kVA 이상 설치자이고 한정 고객은 계약 전력 300kW 이상의 일반용, 산업용 을 고객이 대상입니다. 참여 절차는 먼저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 전기 신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이때는 전력 공급 계약과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여기서 전력 공급 계약은 직접 전력 거래 계약 이행을 위해 발전 사업자와 공급 사업자 간 전력 공급 계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은 공급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간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에 대한 계약입니다. 이렇게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한국전력공사에 망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거래소 이파워마켓에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 등록 그리고 발전기 등록을 거쳐 직접 PPA 시스템에 회원 가입 및 계약 내용을 등록하면 됩니다. 여기서 온사이트와 오프사이트로 나눠지는데 온사이트는 직접 PPA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발전기이고 계약이고 그리고 이제 오프사이트는 이제 한전과 송배전 망 이용 계약을 맺은 이제 계약이 오프사이트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제 초과 부족 전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전기 사용자와 발전 사업자가 거래 주체가 됩니다. 초과 전력은 시간대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경우 그리고 여기서 전기 사용자는 해당 시간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전기 소비량만큼 구매하는 사용자가 되겠고 발전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판매 후 남은 전력을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판매한 전력량만큼 REC가 발급되고 재생에너지 구매 인증량은 직접 PPA 구매량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부족 전력입니다. 시간대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적을 경우입니다. 전기 사용자는 해당 시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량 구매하고 부족한 전력은 이제 전력 시장이나 판매 사업자로부터 보완 공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재생에너지 구매 인증량은 직접 PPA 구매량과 같습니다. 다음은 계약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 설비 그리고 전기 사용자 이렇게 1대1 방식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한기 발전 설비를 보유한 경우 전기 사용자 1인에게 전기 공급을 하게 됩니다.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시간대별 공급량을 사용자에게 전량 공급하게 됩니다.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0시에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100, 전기 사용량이 100, 120. 이 경우에는 부족 전력이 20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시에는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100, 전기 사용량이 80인 경우에는 반대로 초과 발전량이 20이 됩니다. 그리고 12시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100, 전기 사용량이 100인 경우에는 이제 초과 발전 부족 전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10시에는 재생에너지 인증량이 재생에너지 공급량과 같은 100, 또 11시에는 재생에너지 인증량은 전기 사용량과 같은 80, 또 12시에는 재생에너지 인증량이
전기 사용량, 재생에너지 공급량과 같은 100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전 설비가 1, 전기 사용자가 n인 1대 n 방식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다수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간대별 구매량 비율을 정해서 다수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이 예시가 되겠는데요. 이제 발전기가 예를 들어서 100을 발전한다고 했을 때 이제 사전에 각각 그 3개의 전기 사용자가 얼마만큼 구매를 할 건지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는 30대, 40대, 30 이렇게 구매량 비율을 정해놨다고 가정을 했고, 만약에 이제 그 A, B, C 사용자가 각각 전기 사용을 50, 30, 30을 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다음은 방금 앞서 설명드린 그 1대 n 방식을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약 형태가 1대 3이기 때문에 1대 n 방식이 되겠고, 발전량이 100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전기 사용자는 발전량을 30, 40, 30 이렇게 비율로 계약을 이제 맺었고,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전력량은 이제 A가 30, B가 40, C가 30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그 각각 특정 시간에 전기 사용자의 사용량은 A가 50, B가 30, 그리고 C가 30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는 공급량 30, 사용량이 50이므로 20을 보완 공급을 받게 됩니다. B는 공급량 40, 사용량 30으로 10이 남으므로 전력시장에 남은 전력을 판매하게 됩니다. C는 공급량 30, 사용량 30이므로 공급과 수요가 같게 됩니다. 다음은 1대 n과 반대인 발전 설비가 n이고 전기 사용자가 1인 경우 n대 1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 발전 설비를 모집한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 어그리게이터가 전기 사용자 1인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시간대별로 소비량을 시간대별 발전량 비율로 나눠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계약 형태가 3대 1이고 총 발전량이 100이라고 가정을 해서 G1 발전기는 30, G2는 50, G2 30 이렇게 30, 50, 20, 20으로 총 발전량 10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전기 사용량이 120인 경우에 발전량보다 소비량이 많게 되므로 부족 전력 20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총 발전량 100, 그리고 이제 각 발전기가 30, 50, 20을 발전하였을 때 전기 사용자의 전기 사용량이 8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발전량은 100, 전기 사용량은 80이므로 초과 전력은 20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전량을 비율로 환산하면 3대 5대 2이므로 초과 전력 20을 각각 3대 5대 2 비율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G1은 초과 전력 6을 뺀 직접 PPA 거래량은 24, G2는 초과 전력 10을 뺀 직접 PPA 거래량은 40, G3는 초과 전력 4를 뺀 직접 PPA 거래량은 1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구조입니다. 이제 전력거래 대금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PPA는 크게 전력량 대금, 망이용요금, 부가정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거래수수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가 가운데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발전한 전기를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력량 대금은 전기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에게, 그리고 발전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망이용요금은 전기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를 통하여 한전에게 대금 납부를 하게 되고, 전력산업기반기금도 판매사업자인 한전에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정산금과 거래수수료는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가 전기 사용자에게 납부받아서 전력시장인
KPS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사이트 PPA는 한전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망 이용 요금과 부가 정산금이 면제가 됩니다. 다음은 오프사이트 PPA와 온사이트 PP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PPA는 다음 두 가지 거래 방식이 존재를 하며, 먼저 오프사이트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배전 망을 통해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을 하는 PPA 방식입니다. 이때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전기는 전력 손실률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온사이트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을 하여 자가용 발전 설비와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전기의 전력 손실률은 0%입니다. 여기서 온사이트, 오프사이트의 구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전, 송배전망 연결 여부입니다. 연결이 되면은 오프사이트,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는 온사이트 PP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PPA와 제3자 PPA 제도의 비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발전 사업자는 설비 용량 1MW 초과여야 되고, 여기서 이제 전기 사용자는 직접 PPA인 경우는 300kVA 또는 300kW 이상 일반용 산업용 고객이고, 제3자 PPA는 1MW를 초과한 일반용 산업용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부족 전력인데요. 부족 전력은 직접 PPA 같은 경우는 전력 시장과 한전, 택일하여 보완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초과 발전량은 전력 시장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3자 PPA는 부족 전력은 한전에서 보완 공급을 받고, 초과 발전량은 전기 사용자가 초과 발전량 여부를 떠나서 전량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유형은 직접 PPA 같은 경우는 1대1, M대1, 1대 N 방식이 존재하고, 제3자 PPA는 1대1이나 N대1 방식이 존재합니다. 계량기 같은 경우도 한전은 한전용 전력량계를 이용하여 제3자 PPA에 참여할 수 있고, 이제 직접 PPA는 전력 시장에 판매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력 시장 전력량계를 발전 사업자는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자는 전력 시장이나 한전, 택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산 방식은 직접 PPA는 전력 시장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대별 발전량으로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제3자 PPA는 시간대별 총 발전량으로 정산하거나 연간 발전량을 1년 균등 정산 중 택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PPA는 REC 발급 대상이 아니며 제3자 PPA는 발급 후 소각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제 주요 특징 요약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대 효과입니다. 직접 PPA 기대 효과는 다양한 거래 형태로 소규모 사업자의 제도 참여가 가능하고,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 전기 신사업자의 역할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리백 이행 수단 확대를 통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고, 직접 PPA 활성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그리고 제도 참여자의 다양한 선택권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참고 자료인데요. 재생에너지 이제 발전량과 이제 전력 손실률을 반영한 재생에너지 공급량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어떤 예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게끔 참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넘어갈 테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PPA 제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